내정자가 되시면서 여러 가지 발언을 지금 하셨어요. 물론 내정자 이전에도 경제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원칙은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내정자가 된 이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발언을 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부동산 시장이었어요. 부동산 시장은 한겨울인데 여름 옷을 입고 있어야 되겠느냐. 여름에는 여름 옷을 좀 갈아입어야 되는 거 아니냐.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. 그죠? 자,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그 제일 첫 번째 하신 게 LTV, DTI 규제 완화 말씀하셨는데 이거 실행 가능성 같은 거 한번 누가 짚어주시겠어요? 네,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. 네. 실행 가능성은 뭐 방금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추진력이 좋으시는 분이니까 네. 실행 가능성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과연 실행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서 실행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일어날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. 지금은 뭐 LTV랑 DTI 형태의 규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담보 인정 비율을 뭐 60% 한다, 50% 한다, 40% 한다, 담보를 조금만 인정을 해줘서 뭐 대출을 좀 더 못 나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총 부채 상환 비율, 즉 자신의 소득 대비해서 뭐 부채가 얼마냐 이런 비율을 통해서 주택 시장에 발생하는 대출이라든지 론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나 뭐 그 강남 3구라든지 좀 뭐 투기 과열지구 뭐 이런 경우에는 뭐 그 DTI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해서 뭐 초과적으로 뭐 대출을 못 받게 해서 아파트 가격을 좀 잡는다든지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. 지금은 뭐 두 비율 다 완화를 시켜줄 거다. 즉 옛날의 제도, 옛날에 무조건적으로 부동산 버블은 안 돼, 부동산 가격은 너무 비싸면 안 돼라는 그 틀에 가로막혀서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칼로 자르듯이 안 돼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탈피하겠다라는 의지를 비춰준 겁니다.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게 부동산 시장은 한겨울인데 여름 옷을 입고 있다. 뭐 그런 말씀을 하셨었죠. 네. 그래서 요 제도는 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. 그러면 완화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? LTV, 즉 담보 인정 비율을 완화시키는 것은 뭐 그 부동산에 대한 담보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높여주겠다는 얘기니까 부동산을 이미 좀 어느 정도 부동산 재산이라든지 실물 재산이 좀 갖춰져 있는 고소득층한테는 좀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. 반면에 뭐 DTI 총부채 대비해서 자신의 소득 대비해서 뭐 대출을 빌릴 수 있는 비율을 좀 완화시킨다면은 뭐 고소득층보다는 좀 소득 수준이 낮은 좀 서민층에서 효과를 좀 볼 거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전민규 박사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예. 자 이제 모든 경제 정책은 그 모든 정책이 다 그렇겠지만 모든 경제 정책은 그 효과와 예. 부작용 그렇죠. 간의 예, 예. 비교 아니에요. 어느 게 더 무거운가를 따지는 거거든요. 예. 자, 효과가 더 많겠어요? 부작용이 더 크겠어요? 그게 약간은 좀 우리가 이거는 그 여론도 팽팽하게 갈리는 부분이거든요. 예, 예. 바로 엊그제 우리가 지난달에 설문조사를 해서 엊그제 발표를 했었는데 이 DTI LTV 규제 완화 그 규제 완화 찬성 반 반대 반이에요. 예. 굉장히 팽팽한 부분이거든. 네. 네. 우선 저는 그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크고 부작용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은 그 효과 크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큰 효과를 나타낸다는 뜻이 아니라 부작용에 비해서는 클 거다라고 보는데요. 부작용에 비해서는 그거가 크다. 사실은 부작용은 이 DTI나 LTV 완화에 대한 부작용은 언제 이게 부작용이 나타나냐 그러면 3년 후, 4년 후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. 네. 당장 이거 하반기 금리 안 올라간다, 내년 상반기 금리 안 올라간다 그 이유만 가지고 지금 대출을 받았다가 네. 이제 3년 후, 4년 후에도 금리가 보통 그 이런 대출은 10년에서 20년 3년 이상 가져가기 때문에요. 그때도 이게 안전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 가계부채 천조고 그 이자 금리가 모두 다 최우량 낮은 금리로 받지는 않을 테니까 금리가 1%씩만 올라가더라도 10조씩 더 부담이 커지는 거거든요. 네. 근데 그렇게 올라갔을 때 앞으로 3, 4년 후에 올라갔을 때 문제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부작용은 장기로 나타난다는 거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게 입에 달다고 했을 때 큰 효과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은 DTI, LTI 규제에 걸려가지고 집 사고 싶은데 못 사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잠깐 그러니까 그럼 정리를 해서 보면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DTI, LTV 규제를 완화한 데서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. 예. 그리고 부작용은 한 3, 4년쯤 후에 나올 것 같다. 예. 뭐 그런 거예요? 네, 그렇죠. 근데
그 경제학에서 LTV DTI 규제가 이게 실제로 규제일 수도 있고, 그죠? 그러니까 이게 규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풀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시그널링이 될 수 있거든. 그 사람들한테 시그널을 주는 거죠. 그래서 야 이젠 집값이 올라가는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사면 실제 집값이 올라가는 이런 효과가 있을 텐데 그것도 인정을 안 한다? 지금 집값이 이 소득 수준에서 더 올라간다는 건요 버블이거든요. 그러니까 버블을 더 키우겠다는 거는 나중에 터질 때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미 버블이다? 예, 이미 버블이죠. 야 우리 전민규 박사 이 버블론. 미국의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지기 전에 미국 네. 그 왜 그 프라이스 투 인컴 레이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그 집값을 이제 연간 소득으로 나눈 네. 비율이 네. 5를 넘지 않았습니다. 네. 근데 우리는 서울은 이미 12 뭐 그 이 정도로 대도시는 알고 원래 있는데, 높고 예, 지방은 좀 낮고 예. 원래 다 그렇죠. 예,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높은 거거든요. 자기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10년 이상 넣어야 되는 집값이다. 그거는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살 수 없는 집값이거든요. 오케이 알았습니다. 자 최창기 연구는 어떻게 생각해요? 네. 집값 올라갈 것 같아 안 올라갈 것 같아? 저도 올라갈 거라고 보는 입장인데요. 네. 결국은 한국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부동산 말고는 뭐 다른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결국은 한국 사람들의 자산을 뜯어보면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뜯어보면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겠지만은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부동산의 비중이 높은 나라지 않습니까? 한 80% 예, 되죠. 80%. 그러니까 최근 나온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 사람은 70%가 그 자산의 70%가 부동산이고요. 미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50%가 부동산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럼 이만큼 부동산이 자기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 나라에서 집값을 좀 올려서 금융소득을 올리는 것 외에는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어차피 내수가 안 좋은 상태이기 예. 때문에. 여기서 이제 뭐 인컴이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서 내수를 살리든지 예. 아니면 소득이 안 늘어난다면은 뭐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좀 뭐 버블이 되었건 아니면은 뭐 적정한 가치만큼 늘어나는 게 되었건 그걸 늘려준다면 그만큼 인컴이 늘어나는 효과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이 가장 빠른 길이고 그래서 부동산을 첫 번째 대안으로 끌고 들어온 게 아닌가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